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는 좀 일찍 카페에다가 글을 적어놓고 아이랑 함께 외식을 좀 했었는데 집에 와서 뭐 좀 씻고 잠시 또 누웠더니 잠에 들어가지고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를 뭐 전혀 업로드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일찍 자료를 좀 올려 놓으려고 했는데 이리저리 시장을 보고 또 생각도 많이 해보고 뉴스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시간이 벌써 10시까지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린 결론은요. 오늘 장 끝나고 굉장히 또 많은 종목을 돌려보고 시장을 보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느꼈던 감정은 뭐냐? 그냥 시장이 어렵구나. 유동성이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코스닥 그냥 두 개의 시장 합쳐가지고 24조, 27조 나오던 시장이 갑자기 13조, 12조대로 급감을 했다. 이 유동성이 급감을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에 지금 돈맥 경화에 빠져 있고 그만큼 시장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안 그래도 부족한 유동성의 환경 속에서 대체거래소의 이 출현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좀 혼란을 일부 야기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확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장의 유동성이 대폭 줄어들었고요. 특정 몇몇 종목군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 코스피 시총 1위 종목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번 주에 연속적인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뭐 물론 중간에 현대차도 뭐 물론 중간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반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뭐 현대차는 이미 이 반등폭을 전부 다 내주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고 LG 에너지도 에너지 솔루션도 아마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상 미국이든 국내 증시든 이 가격이 많이 빠져가지고 가격적 메리트로 올려주면 모를까. 단기적으로든 미국에 처해 있는 환경은 4월 2일 날까지의 이 시간이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이슈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미국 시장이 안 좋으면 한국도 영향을 받는데 여기에 더해서 국내 정치적인 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론이 사실상 빨리 나와주면 나와줄수록 시장에는 분명히 긍정적이게 작용을 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여타 국가들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지금 어려운 국면은 아무래도 이러한 대통령 탄핵 관련된 이슈가 빨리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환율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이 헌재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환율의 방향성도 갈릴 것이고 환율의 방향성이 갈렸을 때 비로소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올라가든 떨어지든 아무튼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주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3월 말까지 이미 시장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일장까지 굉장히 좀 우리는 보수적 관점에서 당일 대응을 한다면 시장이 매일같이 그래도 돌아는 가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참 안타까운 이슈이긴 하지만은 의성에서 시작된 이 산불에 대한 확산이 이제 더 진행이 되다 보니까 관련된 음, 산불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대거 상승을 좀 보여줬고 거기에 이제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이 막대한 이 LNG를 추출하게 되면 이에 따른 탄소 비용이 6,700조, 6,300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슈로 탄소 관련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등 당일 이슈를 만들어서 지금 올라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일 매매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이러한 종목군들 안에서 그냥 짧게 대응하고 매매를 접어버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현 구간에서 스윙으로 종목을 잡아가려고 마음 먹은다면 굉장히 비중을 철저하게 나눠가지고 서서히
물리면서 가는 방법뿐이 없을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내가 사고 있는 기업의 펀더멘탈이 양호한지 아닌지, 그리고 현 구간에서 만약에 추가로 더 떨어지게 된다면 나는 손절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추가로 더 담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장의 변동성과 난이도가 여전히 굉장히 높고 만만하지 않은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하락 요인은 복합적인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다음 주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일단은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벌써 4월이죠. 4월 2일부터 미국의 관세가 부과가 되고, 어찌됐든 다음 주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 관련된 이슈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제일 먼저 수반이 돼야 된다,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거래대금은 양시장 다 굉장히 부족하죠. 굉장히 부족한 거래대금 속에서 시장이 좀 마감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 많이 좀 밀렸는데, 사실 미국 시장 빠진 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에 이 반등의 폭이 마이너스 0.7%로 시작한 증시가 플러스로 갔기 때문에 오전 코스닥의 하락 후 1% 반등,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3%가 빠졌으니까 1.2%가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2%를 밀었다. 즉 장중 변동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전보다 오후장이 더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질질질 빼는 시장이 어찌 보면은 냄비 속에 개구리 마냥, 네, 개구리 마냥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자, 미국 시장은 잘 반등하나 전일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25%, MS의 미국, 유럽 지역 신규 데이터 센터 중단, 그 외 여러 노이즈 등으로 인한 하락이 나오며, 안 그래도 최근 약한 국내 증시 투심을 더 악화시키며 양 시장이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금일은 조금 더 아쉬운 것이 장 초반 개파락 이후 빠르게 상승 시도를 한 이후 더 크게 빠져내려온 게 더 안 좋은 형식의 시장 하락을 불러왔다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가랑비에 옷 젖듯 지금 종목들이 빨려 들어가 버리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3월 시장이 여러 가지 노이즈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한 것은 예상은 하지만, 이 정도로 급격한 유동성의 축소가 나올지는 예상은 못했는데요. 대금이 이번 주엔 특히 많이 줄어든 것은 눈치 보기가 굉장히 심하구나 느꼈고, 저가 매수를 섣불리 하지 못하는 환경이구나 생각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종목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금 더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비중 조절이 답이다 생각을 해 봅니다. 국내 증시는 통상 박스권 장세를 보이기 때문에 일정 구간에서는 또 재정비가 되어 올라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로 본다면, 여기다가 코스닥 지수를 좀 그려놨는데요. 이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어찌 보면 하나의 파동이죠.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을 이 구간에서 만들었다. 파동은 1, 2, 3, 4, 5 이렇게 하나의 파동을 그렸고, 하락은 A, B, C 파동이 나오겠죠. 보통 C 파동은 이 파동 하락만큼 떨어져서 이때의 저점 근처를 하고 다시 정비해서 또 새로운 엘리어트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이고요. 일단 생각은 아마 그렇게 가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하나의 이 박스권 안에서 이 박스권 하단은 이때는 탄핵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이 만들어낸 저점이었고, 이번에 윤 대통령 거치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N자 파동을 만들어주면 여기서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을 생각은 해놓고 좀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박스권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한 박스 하단에 내려왔을 때 비중을 그때 조금 더 늘려간다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구간에서 무리하게 종목군들을 팍팍 늘려가는 것보다는, 내가 물려 있다면 일정 구간 이 손실의 폭을 좀 키워서, 내가 바로 손절할 거 아니라면, 이거를 손절할 생각으로 산 게 아니라면, 이 구간의 폭을 크게 해서 들어가야
들어가야 이 평균 단가를 맞추기가 용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을요. 뭐 이슈 등은 다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시황으로 남겨놓고 그냥 종목군들만 좀 보고 넘어가죠. 그리고 특히 이 거래 대금을 보면은 지금 웬만한 우량주 좋은 종목군들 거래 대금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심 종목도 굉장히 축소돼 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요. 뭐 지수는 아까 봤고, 자, 바로 종목군들 좀 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인데요. 오늘 SK하이닉스도 빠졌는데 삼성전자는 좀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당장 삼성전자가 올라가더라도 64,000원 구간을 가게 치고 막 올라가기에는 조금 버겁죠. 근데 워낙 삼성전자도 이 많이 밀려 내려온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64,000원 근처에 저항을 받고 떨어지더라도 한 6만원 이하권에서 다시 힘 모아서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일단은 바라보는 관점이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좋은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대비해서는 뭐 양호한 흐름도 보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정확히 보면 박스권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시장 대비 강하고요. SK 하이닉스도 오늘 하나오션이 하나오션이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 즉 고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빠진 거죠. 오늘 장 초반에 3.67%까지 상승했다 좀 밀리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들 종목이 헤드앤숄더를 만들어 놓고 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넥라인을 훼손했고, 단기적으로 거래가 많이 터져 있던 자리들 몇 곳만 체크를 해가지고 주가 빠졌을 때 뭐 이런 구간까지 열어놓고 본다든지, 혹은 이때 만들어 놓은 이 음봉을 돌파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 밀리는지 체크를 좀 해놓고 보면 어떨까 싶고요. 강한 주도주는 쉽게 안 죽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내려오면 6만원 이하권 언더권에 내려오면 나름 좋은 위치이지 않겠냐,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하락이 나오고 조선업종에서 큰 폭의 비교적 생각보다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면 일단은 대장주가 하나 오션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HD 현대 중공업이라든지 HD 현대 마린 엔진 종목분들 122평선 이하권에서 바라보고, 한화 엔진도 122평선 근처 혹은 그 이하권에서 종목을 노려보는 전략으로 시장의 조정에 대비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항상 100% 맞는 건 아닌데 이격이 과한 상태에서는 이때도 어찌 보면 이격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오지 않을 것만 같은 자리를 시간이 지나면 주가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22평선 근처를 계획을 하면서 조선안에서 가장 강력한 종목 위주로 체크를 해놓고 보면 좋겠죠. 많이 올랐다 하지만 네, 추세는 여전히 정배열의 업황이 나쁘지 않고 미국에서 밀어주는 사업이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좀 보면 괜찮겠다 싶고요. 오늘 HD 현대 일렉부터 해가지고 변압기 종목군들이 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차트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좀 버거운 구간이기도 한데 여전히 업황의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박스권 흐름이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 싶고요. 박스권 흐름이라고 이런 종목군들 일진전기나 종목군들 내려왔을 때 적정한 구간에서는 저는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다, 일단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특히 넥스트 트레이드가 나오면서 어떤 현상이 많냐면요, 시간에 그러니까 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 며칠 동안은 신규 상장 종목군들에서 굉장히 좀 돌아가면서 시세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엊그저께는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이날 이제 신규 상장주였죠. 그리고 하루 쉬었다가 어제 시간에서 강하고 이렇게 좀 들어올렸고, 대진 첨단 소재 이 종목도 계속 흐름이 나쁘지 않다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최근에 많이 말라 있는 상태에서 뭐 하루에 2,500억, 뭐 2,900억, 그 다음에
2,300원 계속 나오고 있고 추세를 만들어 놓고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계속 체크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앞고점을 그러니까 여기 막 신규 상장했을 때 이 당시에 음봉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온다면 저는 돌파로 볼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최대한 눌림목이 오면 매매를 뭐 생각해 보는 쪽에서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매매는 지금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 종목이죠. 계속 오늘도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체크를 해놓고 좀 볼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이재명 관련해서 2시 이후에 1심이 사실 유죄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2심도 당연히 유죄로 보는 관점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우원식 이슈로 인해서 여기서 굉장히 크게 올라왔다가 어제 좀 거의 고점 7%에서 하한가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좀 단기에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와버린 경우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원래 대장이었던 오리엔트 전공이 어제 오리엔트 전공이 신고가를 치면서 좀 올라왔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관련된 종목을 들어가서 먹을 폭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익비 면에서 잘못해서 깨지게 되면 많이 날릴 수도 있는 자리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매매는 어제는 못했고요. 사실 어제 하는 게 바람직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형지 글로벌이 제일 먼저 상한가 들어가는 거를 확인하고 네 그때부터 눌림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들어간 거 확인하고 형지 INC로 좀 들어가서 짧게 매매를 하고 상한가에서 잔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이거는 상한가 홀딩을 하지 않고 다 매도를 좀 하고 마무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내일은 아마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화재 관련해서 자연과 환경이 어제와 오늘 연속적으로 지금 급등을 좀 하고 있는데 이 화재라는 게 블랙 테마로 작용을 합니다. 이번에 산불이 굉장히 좀 크게 번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봤는데요. 지금 의성 쪽에서는 비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좀 와주면서 주불이 좀 진화를 했다라는 소방 당국의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화재가 그러니까 산불이 일단 진정이 돼버리면 이로 인해서 올라왔던 종목군들은 반등 없이 그냥 일순간에 테마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자연과 환경이 일단 상한가에 들어가고 뭐 SY라든지 이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 종목들도 좀 올랐는데요. 아마 내일 아침까지만 딱 보시고 안 보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이런 블랙 테마라고 하죠. 블랙 테마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오늘 뭐 로봇으로 해서 올라왔던 종목도 제법 강했었고 자, 이 부분을 제외하면 오늘 이제 블랙 테마를 제외하면 뭐 장중에 의미 있었던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미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로 인해서 투자는 60조가 필요한데 탄소 배출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6,300조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장중에 뉴스화가 되면서 거래 대금을 상당히 많이 터뜨렸습니다. 뭐 거래 대금으로만 놓고 보면 2,700억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거래 대금으로 신고가를 낸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테마의 연속성이 좀 떨어지고 이 장막판에 화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추가로 올라가는 거를 보면서 아마 이 종목이 좀 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래서 이거는 시간 외에서 정확히 이때부터 조금씩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첫 거래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가기 전에 17,750원에 매수를 걸어놓고 나갔는데 4시 30분에 일단은 여기서 체결시키고
이거보다 더 낮은 가격에다 걸어놓은 거는 여기서 순차적으로 해서 3번 정도 나눠서 시간에 좀 들어가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상태에서 알래스카 이슈 살아있다라고 본다면 내일 좀 눌렸을 때 균적 반등을 해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좀 매매를 대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굉장히 좀 부담되고 거래 대금도 많이 말려 있기 때문에 종목군들을 저도 함부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언급드리기가 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종목이 좋으니까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시황이 조금 녹록해지고 하다 보면은 또 좋은 장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시장이 정말 유동성이 부족하고 시장이 어려울 때 어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을 때 특히 유동성이 약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가 잃었던 돈을 빨리 찾고 싶은 이런 보고 심리가 굉장히 폭발하게 됩니다. 그것만 안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딱 그것만 안 하더라도 내가 이 시장에서 그냥 100만 원 날리고 응? 그 내동매매를 하게 되면 100만 원 날릴 걸 1000만 원, 2000만 원 날려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100만 원만 날리고 살아만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내동매매가 터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하루 이틀만 참으면 보통 시장의 바닥이 종종 나왔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급감하는 부분은 항상 큰 변곡점을 앞두고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 위치는 변곡점이 임박했음을 시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그냥 해석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들 어려운 시장 대응 잘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